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해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그래도 소폭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미국과 우리 국내 주식 간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테마별로, 업종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래 쉬어갔던 조선업, 건설, 기자재 업종들이 상승을 해가면서 계좌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조금 빨리 수익 내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 맞춰서 방송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오늘의 테마 살펴보고요. 또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계속 이번 주에 코스피 장대 양봉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라고 봐야 될까요? 언제 나타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네. 시장 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갭이 뜬 게. 네. 그래서 갭이 뜨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해외 쪽에서 좀 이제 이런저런 악재가 없고 아무래도 미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신고가를 갱신했고 나스닥만 뭐 신고가 앞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이런 흐름이면 나스닥도 신고가를 갱신하겠죠. 이제 제가 좋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함께 이제 다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애매하게 원래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제같이 갭이 뜨고 갭을 완전히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갭을 메우러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안 좋을 이유가 전혀 없고 당연히 고점 갱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언제 장대 양봉이 나오냐?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는데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올 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아닐까 그래도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자리고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인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금요일은 보통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내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고 큰 조정은 없겠고 박스 느낌도 사실은 아닙니다. 박스 느낌도 아니고 그냥 상승 출발 직전, 본격적인 대상승의 직전, 대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에라도 나오겠죠. 너무 걱정들 마시고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슬슬 주변 분들 보면 계좌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테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테마 두 가지 메타버스 그리고 조선업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상이 가능했던 테마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정말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도 고일지, 이젠 스톱일지 궁금하거든요. 고점 나온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죠 당연히. 아직도 고군요. 네, 아직도 고인데 이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테마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종목들이 뭐 새로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새로 좀 편입되고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기존의 대장이었던 종목들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뭐 좀 새로이 좀 대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MS가 좀 대장으로 우뚝 올라서면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뭐 그런 상승세를 이끌어냈는데 메타버스 쪽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뭐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같이 뭐 기존에 맨 처음에 좀 강한 시세를 줬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부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뭐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도 그리고 또 새로이 뭐 조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세 상승을 대기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좀 기존의 강한 모습을 보이던 종목들이 시세를 좀 가져가는 모습인데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하는 테마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상승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포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개도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오른 종목들은 좀 쫓아가기 부담스럽다 이러시면은 조금 아래쪽에서 좋은 차트상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는 좋은 흐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시켜놓으면 메타버스 테마가 계속해서 변하고 수급의 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 시작 초반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포트에 한 종목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는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은 없고요. 네.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게임과 메타버스일 것 같아요. 그러면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요? 위메이드 그리고 뭐 네오이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랬고 조금 이제 뭐랄까 펄어비스, 위메이드 너무 올라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인가였을 거예요. 너무 올랐다. 네. 너무 올랐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저는 더 갈 거다. 앞으로 이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못하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세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점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 두 회사를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도 메타버스 해야 된다. 안 하면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게임 쪽에서 많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동안은 이젠 좀 게임 메타버스 뭐 이렇게 혼합된 테마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메타버스의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목은 좀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게임이랑 엮여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메타버스에서 있는지도 궁금해요. 남아있는 종목들 좀 잘 선별해서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은데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이제 백전백승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있죠. 아진엑스텍이 있고요. 아진엑스텍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나와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5%면 익절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두고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뭐 고점도 갱신할 종목입니다. 이 백전백승 종목들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저항 돌파가 아니면 굉장히 좀 크게 시세 상승을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현대해상도 그랬고, 뭐 큐브엔터도 계속 올랐고, 좀 잘 보면은 계속해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 뭐 프로그램의 컨셉을 좀 그렇게 잡은 거지 종목들 자체가 5%만 오르고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아진엑스텍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큰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테마가 조금씩 확장되고 수급이 조금 흐르면서 수급의 이동이 좀 생기면 수급을 좀 받을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이노뎁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그 가족방에서 오늘 익절을 한 종목인데 오늘 익절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저항을 맞고 좀 빠지는 모습인데 빠진다면 조금 더 계속 다시 한번 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노뎁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세스랑 이제 보면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전 1세대죠. 맨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인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고 오늘 약간 이노뎁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역시도
맨 처음에 이제 대장을 맡았던 이 메타버스 테마의 대장을 맡았던 두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준다면 좀 매수해보기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 넷마블 같은 게임 관련주들은 사실 그동안에 메타버스를 배제시켜 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는데 지금 카카오랑 협업해서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들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넷마블 같은 종목들도 상승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붙으면 주가가 오른다. 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좋은 자리를 돌파 후에 잘 지지해주고 있다. 이거 단저돌입니다. 단기적 돌파 종목인데 아, 그래요? 오늘 종목을 이걸로 할까? 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네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여전히 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메타버스 중에서도 게임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 아지넥스텍 저희 포트에 담겨 있죠. 다른 종목들도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오늘 두 번째 테마 조선업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시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업 계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계속해서 고입니다.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시세 분출 나오면 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시세 분출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네. 좀 단발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아. 달라지고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좋은 테마를 저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와서 안 좋다 안 좋다 하기보다는 이 테마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고다 이런 테마를 골라서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말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듣는 이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좋으니까 뭐 이제 왜 테마들이 다 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고인 테마를 골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첫 네. 시세고요. 첫 시세고 최근에 뭐 이제 조선 수주 증가 기대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동방선기가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현대중공업, 뭐 중공업 관련주들 있죠. 네. 중공업 관련주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네. 두산중공업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화전공 뭐 이것도 관련된 조선업 관련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다 어느 정도 거래량을 주면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꼭 이런 대형주가 아니고 이런 인화전공 같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을 주는 돌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단저돌이라고 해서 거래량이 없는 돌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조금 첫 시세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테마, 좀 테마 전체가 강하게 호재가 기대되는 테마는 이렇게 첫 시세에 좀 거래량을 주면서 돌파를 할 때 따라붙어 보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따라붙어도 무서울 게 없는 테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은 그래도 메타버스처럼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느낌이 아니라 눌림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매매하기에 조금은 편한 부담이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워낙 땡땡 중공업 뭐 기업 이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기업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다 좋아요. 네. 신기한 게 이렇게 모든 테마의 모든 관련주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시가총액이 조금 작을수록 좋고요. 오늘 많이 올랐을수록 좋습니다. 단 이거 빼고요. 동방선기. 이거 좋은데 차트상으로 좋은데요. 이거 거래 정지 조금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차트는 좋아요. 오늘 차트는 좋은데 이런 차트는 다음 날 막 점상 가거나 다음 날도 좀 급격하게 갭을 뜬 다음에 상한가를 보내던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은 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 역시도 강하게 주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고 시가총액 487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방선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네. 동방선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네네. 이 테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동방선기는 좀 제외를 하고 오늘 좀 대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487억의 상한가는 동호회도 만들 수 있는 상한가라서요. 이거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저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좋아요. 차트가 다 좋고 뭐 인화전공 같은 것도 좋고 그냥 네이버에 조선 관련주만 쳐도 조선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인화전공 같은 차트 있죠. 이런 차트 오늘 조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며칠간 만들었던 좀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뭐 이런 종목을 좀 골라서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변동성이 좋고
너무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동방성기처럼 너무 작지 않은 한 800억대에서 한 1,500억, 한 2,000억, 뭐 크게는 3, 4천억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가총액에 관련된 종목들을 고르면 조금 더 큰 변동성을 누리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일까요? 변동성이 일단 좋죠. 그리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가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좀 글로벌 악재나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죠. 네네.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할 때도 바로 반등을 못해요.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보통은. 뭐 이러다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겠지만 앞으로의 뭐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갈 거다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갈 때도 대형주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그 시세를 전부 다 주도해 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코스피가 만약에 고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번 상승장은 조금은 어려운 매매가 될 거다. 개인들한테는 어려운 매매가 될 거고 대형주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테마를 미리 캐치해서 그런 종목들을 선취해놔야 조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오늘 네. 같이 동반 상승했던 건설기자재 업종도 같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차트상으로는 비슷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죠?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두산박캡도 있고요. 네, 현대두산 이것도 인프라코어 네네. 이것도 관련주로 있죠. 네. 아닙니다. 이것들은 조금 애매해요. 아, 그래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차트만 봐도 아직은 조금 애매하고 저항을 좀 맞는 느낌이고 조금 내려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내려와서도 조금 오늘 상승했던 시초가 부분을 좀 시켜주는지 이 관련주들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바로 돌파해준다면 뭐 그때부터는 조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만 봤을 때 그냥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거만 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애매해 보인다. 굳이 첫 시세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건설 기자재 업종들은 지금은 좀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순서입니다. 도전 100점 100승 또 오늘의 운영 원칙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100점 100승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합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보겠습니다. 18전 9승 0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승을 챙겨가는데요.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승을 챙겨갔네요. 이즈미디어와 코데지 컴바인은 도전 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빠른 시간 안에 승을 챙겨갔었고요.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니까 금방 승 챙겨갈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텔레칩스, MPK가 소개해 주신 지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고요. 동국제관, 삼성전자, NFC도 도전 중입니다. 어제 나노가 승을 챙겨갔습니다. 2,225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었고요. 아진엑스텍 메타버스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었고 폴라리스 호스도 도전 중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점 100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카카오뱅크입니다. 위원님이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매수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매수가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시라고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네, 61,900원이 현재가인데 이러면 62,000원이 되나요? 이거 호가를 잘 모르겠네.
네. 62,000원일 것 같습니다. 62,000원이네요. 딱 누가 바로 62,000원입니다. 매수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매수가는 6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도전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이 하루 쉬었었는데 네. 나노가 그 사이에 또 승을 챙겨갔었더라고요. 네, 이 종목 맞습니다. 리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좋다, 좋은 자리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3거래일 연속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카카오뱅크도 좀 비슷한 차트입니다. 근데 다만 나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환경 규제, 친환경 관련주다 해서 좀 전망도 굉장히 좋다. 테마도 좋고 뭐 차트도 좋다.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도를 걸어두지 않았으면 못 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세를 충분히 줬어요. 매도가를 충분히 줬지만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네. 예, VI를 걸면서 순식간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미리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이 나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도가를 제시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걸어 놓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파실 수 있는데 아마도 방송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5% 미리 걸어 놓지 않으시면 조금 대응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백전백승 종목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들어와 계시는 게 좋고요. 물론 당연히 어제 못 파셨더라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승 챙겨갔을 종목이고 이러나 저러나 승을 챙겨갔을 종목이고 그래도 이제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간 6번째 종목입니다. 네. 총 18개의 종목 중에 6개가 나가고 하루 만에 승을 챙겼습니다. 굉장한 확률인데 한 3개 중에 하나꼴로 3분의 1의 확률로 나가면 하루 만에 5%의 수익을 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이러나 저러나 올라갈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려 있으신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크게 우려 없이 걸어 놓으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걸어 놓으면 다 갑니다. 다 가고 괜히 프로그램 이름이 백전백승인 게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5% 수익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도가에 잘 걸어두고 그냥 볼일 보고 계시면은 언젠가 또 체결돼 있고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승 챙겨갔습니다. 저희가 5% 정도씩 수익을 내고 승을 챙겨가니까요. 수익 내신 분들 계속해서 5%씩 입절하시면서 계좌 좀 부풀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부진하다고 하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좀 다소 지금 승을 챙겨가는 게 더딘 종목들 AS를 좀 해볼 텐데 이즈미디어 종목이 9월 28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승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종목인데 네. 조금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는 종목 같아요. 이제 세력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이날 10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오면 추가 매수해야지 되는 가격을 찍고 내일 추가 매수해야지 했는데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러더니 뭐 다시 한번 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기 내려오면은 이번에야말로 처음 저도 진짜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네네네. 싶은데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해 드리면서 한번 혼내주도록 하고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약 올리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제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네. 위드 코로나 소문나서 왔더니 계속해서 이 자리만 지키면서 언제 오르나 이러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랑 파라다이스가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가지고 또 나오셨는데 노랑풍선이 굉장히 빨리 또 승을 챙겨갔었는데 네. 노랑풍선과는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느릴 줄 알았어요. 카지노 관련주가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주목을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릴 건 알았는데 그만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위로 시세 기대감이 큽니다. 크고 나는 짧게 먹는 거 싫고 기다린 만큼 오래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조금 화가 나는 경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놀리죠. 많이 놀리고 있긴 한데 지키고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올라서 5% 정도는 무난하게 챙겨주니까
조금 느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빠른 종목도 있고 느린 종목도 있는 거겠죠. 뭐 네. 세 개 중에 하나가 뭐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가는 만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하루 만에 줄 수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 거의 신이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종목도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다 승입니다. 다 승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도가 그냥 걸어두시고 기다리시면 체결됩니다. 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지금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언제 승 달성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뽑고 한 3거래일 안에 승 달성할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가 한 74,000원인가로 제가 제시했던 것 같은데 매수가가 74,400원, 목표가가 한 74,000원일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장대 양봉 나오는 날이랑 그 다음 날 정도면은 한 74,000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조금 대형주들을 들고 오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대형주가 수급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유튜브 조회수도 좀 잘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매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코스피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러면 못해요. 여러분들 추가 매수할 시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매수하시려면 지금이고요. 추가 매수하실 분들도 지금이고요. 장대 양봉 곧 나오면서 삼성전자 나올 겁니다. 금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가격 전략 다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드디어 오늘의 도전 종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에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가지고 나오신 이유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래도 기대감 한번 좀 들어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저는 카카오뱅크가 그런 걸로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은행 최고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뭐 KB금융이 있었다 했죠. 이거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제가 그때 주유소를 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때 뭐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 너무 고평가다. KB금융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딱 나와서 말을 했죠. 그거는 이 은행의 펀더멘털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라고 하나요? 이용자 수 게임도 아니고 고객이 많으면 고객? 많을수록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용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돌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는 K뱅크와 함께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는 딱 두 개의 은행입니다. 나머지는 다 줄고 있어요. KB금융도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 뭐 30조, 40조 가는 거 당연하다. KB금융이 카카오뱅크를 이길 생각을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상장할 때도 카카오뱅크 고평가 아니니까 올라갈 거다 얘기했는데 올라갔죠. 그때 쭉 올라갔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뭐 다시 한번 이거 종목이 웃긴데 대형주인데 단기 저항 돌파입니다. 단기 저항 돌파하고 아무래도 이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이 좀 호재로 작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작용을 하든 안 하든 카카오뱅크는 오를 것 같고 이번에 오른다면 좀 끌고 가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 부분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넘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는 게 카카오뱅크한테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또 어떻게 좋게 보시니까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냥 카카오페이 많은 분들 관심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넣은 건데 네. 이제 사실 이 관련주, 테마 이런 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이 테마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도 저뿐이에요. 사실 이전에 오징어 게임 버킷 스튜디오 이야기하면서 테마가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 이전할 거다. 이 얘기도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천연가스 이야기하면서 비료, 식품 뭐 이런 거, 농산물 이쪽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테마의 이전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아는데 아무래도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다음에 따상한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그때 따상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 쓰겠죠. 따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 따상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죠.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좀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따상을 간다면 그걸 재료로 쓸 거고 따상을 못 가더라도 뭐 기대감에 오른다 아니면 은행 관련주들 좋다 뭐 금리 인상 기대감
무슨 뉴스든 붙어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를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어떤 이슈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카카오페이를 제가 고른 거고요. 카카오페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카카오페이 상장 날에 카카오뱅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조금 핵심적으로 이런 테마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에 카카오뱅크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 주가 전망 이전에 이거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이 내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만 5천 원이 중요하다. 지키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키고 반등하죠. 좋습니다. 예, 한동안은 반등세 이어갈 것 같고 근데 이게 카카오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쭉 올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카오가 좋고 우리나라 플랫폼 뭐 1등 기업이다 뭐 네이버랑 1, 2등을 다투죠. 네.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카카오의 주 매출을 담당하는 뭐 이런 아니면은 좀 성장이 과한 성장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다 따로 상장을 하죠. 이게 굉장히 주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조금 나쁜 행동인데 사실 카카오가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 아마도 좀 제일 힘을 입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그 힘을 이제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올라갈지 이 고점 갱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런 포지션이고 네. 이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서 쭉쭉 가더라도 카카오가 고점을 넘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전에 최근에 뭐 정부 규제가 있을 때도 카카오톡 일주일만 못 써봐야 정부가 정신 차린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4만 원 부근의 저항 라인이 좀 강할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평단가가 이 이하인 분들은 여기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이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가거나 그럴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예 돌파를 하고 나서 좀 지지 받을 때 그때 다시 사는 게 더 좋고요. 일단은 저항을 맞을 때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을 때 매도를 해서 관망을 잠깐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나오셨던 거군요. 카카오가 아닌. 네,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승 챙겨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무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는 다르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다시 조정받는 건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시장은 조금 눌렸는데 이미 저 모양에 대해서 어제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딱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인 이대로예요. 저는 급등을 바라질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누구 좋으라고. 이게 급등이 나오면 대형주들이 폭등을 하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근데 세력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력들의 생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의 그 세력들의 머릿속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과 그다음에 신의 한 수 소통 방송,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했어요. 지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어제 그림도 딱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똑같이 딱 만들어놨네요. 자, 그러면서 종목은 어떻게 움직인다? 테마주들만 아주 폭등을 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뭐가 갔어요?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오늘 난리를 쳤죠. 자, 계속 그 위드 코로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11월 달에 또 애플 TV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이런 이슈 때문에 OTT 관련주들, 게임주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소비주도에서 게임주, 엔터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추석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빠르게 얘기할 때는 이제 8월 달서부터 얘기했고요. 더울 때서부터 얘기했고요. 반팔 입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시장 흔들릴 때에서도 잘 버텼고 이제 11월 달 곧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소 근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서 그건 좀 부담이에요. 게임주는 약간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강한 건 인정은 해줘야죠. 어쨌든 지수는 3,000이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자리만 깨지 않고 지수가 폭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계속 여기서 머물면서 제자리 걸음만 해라. 라고만 하면은 종목들은 상승장 옵니다. 폭등 장세 오는 거예요, 종목만. 그러니까 종목별 상승장이 찾아오는 거고, 지수는 안 가요. 지수는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종목만 가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는 데에서 실망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형주가 폭등했으면 좋겠고, 지수가 3,500을 넘어가서 우리나라도 신고가 가고, 지수 4,000 가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실망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실망하고 대형주에 실망하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생각을 접으세요. 지수는 안 간다. 풍랑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2,900만 안 깨지면 되고요. 딱 이 자리에서 머물면 돼요.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보면 여기 소비주들 오늘 네오위즈 장중에 상한가 갔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쇼박스도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 몇 프로 갔었죠? 한 25%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사바데톡스도 강했고 M게임, 게임빌 뭐 그 외에서도 이 소비주들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이었는데 그리고 시점 매매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 뭐 SM, YZ뿐만 아니라 J콘텐트리도 여전히 계속 강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뉴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IHQ 이것도 뭐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다 수익으로 다 돌았어요. 뭐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키스트 오늘 또 키스트도 7% 움직였죠. 여기 그렇죠? 키스트 장중에 8%까지도 움직이면서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오늘의 이제 소비주의 흐름들이었는데 그럼 게임주하고 엔터주들만 이쪽만 강하고 계속 움직일 거냐?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섹터들로 계속 지금 움직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비덴트라든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조정받으면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테마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을 가둬두면서 종목별 테마 장세, 종목별 폭등 장세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물반 고기반 시장인 건데 대형주를 피해서 테마주들만 하면 되는데 일단 남북경협주 좋아 보이고요. 남북경협주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다음에 COP26, UN, 기후협약,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가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탄소에 대한, 저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원자력에 대한 의제 얘기가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원자력 테마주들도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뭐 두산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뭐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다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천주를 종목 줬던 건데 다시 가겠다는 얘기요. 아직 얘네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이제 원전 테마주들 다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즉 그런 쪽들도 다시 보셔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이제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먹고 쫙 빠지면 내려오면 매수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강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데 그래야 재미있는 매매가 또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늘서부터는 게임주들 신규 매수로 쫓아붙어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좀 밀릴 때 좀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방송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최근에서도 지난주도 이번 주도 어제는 포럼 때문에 쉬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지난주도 여러분들한테 게임 줘야 된다. OTT 관련주들 엔터 줘야 된다. 지금 공연 재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저쪽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또 난리도 아니다.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실적도 무지하게 좋고요. 그래서 엔터주 게임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 걔네들만 달리고 있어요. 걔네들만.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에서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K 콘텐츠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누면서 어디까지 움직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덱스터. 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 해가지고 그 영화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CG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메타버스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하고 지난주도 강했고 이번 주도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이제 게임주들과 그다음에 영화 섹터들,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페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상 메타버스를 얘기를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이름을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서 이름을 이제 바꿀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이제 그 가상화폐가 아니고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쪽으로 이제 다 방향을 잡아서 간다라는 기사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굴뚝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주들은 이제 직접적인 것들이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게임주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가 뭐 단순히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융합이 돼가지고 그걸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게 게임주하고 그리고 영화 이쪽이 가장 직접적인 거라,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플랫폼,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제페토라고 이게 전 세계에 2억 명이 쓴답니다. 2억 명.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잘 안 쓰고요.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2억 명이 쓰는데, 전 세계에 뭐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뭐 호주, 인도, 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살에서 13살 정도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이제 제페토의 2억 명 중에, 그리고 20살 이전까지 해서 거기 이제 7살에서 20살까지가 거의 대부분 2억 명에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차지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니까. 그래서 유치해서 안 쓰는데,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지금 돈 되는 사업으로 지금 네이버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원래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들을 먼저 선도하는 사람이 이제 인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인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많은 기업들이 이쪽 가상 현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돼서 덱스터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는데, 일단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요. 이제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고요. 뭐 꺾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려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이 될 때에서 작년에 그렇죠? 많이 될 때에서 바닥에서 1000% 넘게 올라가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1년 지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70%에서 이건 뭐 물 타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많이 떠있을 때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수익이 1000% 가까이 나 있는 사람들이 뭐 한번 욕심을 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가져가도 돼요. 왜? 하한가 2방 먹고 팔아도 그래도 수익이기 때문에. 많이 수익이 났으면 하한가 맞고 떨어져도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마찬가지 덱스터. 여기서 바닥에서 수익이 300%가 넘는다. 그러면은 파는 방법은 쉬워요. 하한가 맞으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도 수익이 몇백 프로는 나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270%나 수익이네.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 한 번 물리면 시젠처럼 계속 물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슨 늪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주에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제발 좀 내려와라 라고 노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덱스터가 아니고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는 쪽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덱스터에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는 가상현실 관련주 쪽, 메타버스 관련주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빠지면 공략을 해보시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외에서도 오늘 뭐 맥스트, 위지웍, 스튜디오 뭐 등등 종목들이 움직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넷플릭스의 이제 그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예고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번 거기 제작에도 참여도 덱스터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더 강하게 더 세게 움직인 이유가 그거였다고 하니까 뉴스가 나오면 파는 뉴스입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제작에 대한 이슈가 덧붙여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이 다 강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올라갔다 다 떨어졌고 그래도 어쨌든 올라갔고 자, 삼성중공업 또 강했고 현대중공업 최근에 다시 상장했죠. 현대중공업 지주 뭐 등등 오늘 조선주 강했는데 강했던 이유가 조선업 쪽이 내년 2분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좋은 기사들이 나와서 움직인 건데요. 지수가 안 움직이면 지금의 오늘 나왔던 호재 뉴스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물린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 폭등할 생각이 없는데 기대감에 이거를 배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럼 조만간에 또 우려감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실체는 안 나왔는데 기대감에 올라가고 우려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말장난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얘기하기를 내년 2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조선사의 밸류에이션이 초기 턴어라운드 구간에서는 수주량 일감 확보 등 뭐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섹터들인데 2022년도 성과 상승은 탱커와 LNG 운반선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얘기네, 그렇죠? 저 LNG 가격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그 가격이 근데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얘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고가로 유지가 된다면 LNG 운반선 발주 호조가 계속 유지가 될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20척의 카타르 운반선의 발주가 대기 중에 있고 뭐 3월에서는 내년 3월에서는 모잠비크 LNG 17척 17척 그다음에 상반기에서 계속 LNG 발틱 LNG 14척을 발주가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해가지고 결국 기대감인데 그 돈 다 모아도요 예전에 반도체 한 400조 300조 이렇게 매출 띄우거든요. 그거에 안 됩니다. 실적 무지막지하게 좋아도 반도체에다 꼬꾸라지는 거 보면은 저거 조선주 저거 돈 다 모아도 저거 400조 안 돼요. 저거 매출 안 됩니다. 뭐 많아봤자 뭐 100조도 안 될 텐데 그런데도 IT도 안 가는데 조선주가 저거 끽해야 100조 정도가 아마 그 성과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갖고 이익도 잘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빠질 때 이거 여기서 고점부터 빠졌던 게 안 남아서 후판 가격이 이제 철강 가격이 하도 비싸니까 안 남아서 물론 고부가 같이 LNG선은 좀 다를 수 있죠. 좀 더 많이 남을 수는 있는데 확실히 근데 저거 다 모아봤자 뭐 2,000척, 10,000척, 뭐 1억 척 이렇게 팔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굳이 공략하겠다면 조정받을 때 좀 싸게 공략하셔야 되고 이거는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지수가 3,300으로 폭등하지 않으면 조선주 고점 돌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SM입니다. 또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서도 이거 신고가다. 이미 많이 왔고 역사상 신고가지만 또 돌파를 할 거다. 이것뿐만 아니라 JYP, YG엔터, 하이브도 다 죄다. 신고점 다 돌파할 거라 그랬죠. 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 진짜로 제 얘기대로 돌파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엔터주의 대장이에요. 대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SM이 지금 16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났을 건데 161.5% 계속 갈 거고요. 얘네들 때문에 엔터주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요거 끝나자마자 못다한 K콘텐츠 엔터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모양이면. 자,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85.5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0명 실시간으로 좀 이따가 소통 방송할 건데 300명 달성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전까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 달성되는 건 노인정이에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300명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 드릴 거라 그랬죠. 노안톡방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덱스터, 현대, 미포, 조선, SM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300분이 넘으면 선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노란톡방도 들어오시고 이 선물도 받아보실 곳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전략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시간 맞춰서 이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